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가 쉬워지는 비법 공식의 채은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조선과 조선의 국가 기틀이 마련돼 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조선의 가장 첫 단원이다 보니까 우리 늘 그랬듯이 왕조의 흐름을 좀 잡고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1392년에 건국이 됐어요. 고려의 멸망과 동시에 건국이 된 국가고요. 1910년까지 500년 동안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왕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긴 역사의 타임라인에서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평화의 시기 전기조선이 있고요. 자, 이 이유는 우리 후기조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변화가 다쌍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조선의 건국 시기인 요 앞의 시기, 그리고 조선의 기틀이 잡아 나갔던 100년간의 시기를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이 100년간의 시기에는요, 우리 태종이라고 하는 임금, 태종의 굉장히 총명했던 세종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세종의 야망이 가득했던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세조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세조의 손자인 성종까지 4명의 국왕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입니다. 조선은요, 이성계라고 하는 신흥 무인 세력이 중심이 돼서요, 자, 고려를 굉장히 싫어했던 급진파 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었는데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자, 우리 급진파 사대부 나왔으니까 사대부를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급진파 사대부 아까 지금 정도전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자, 사대부는요,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뉩니다. 자, 이 모두 다 급진파, 온건파 모두 다 성리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봉하고 있는 사대부인 건 맞는데, 급진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려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정몽주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고려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 과정은 순서 배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때는 바야흐로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우왕과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전쟁 일으키자, 요동을 정벌해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성계를 요동 정벌의 추진자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성계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동 정벌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전 못 가겠어요. 여름이어서 못 가겠어요. 비가 와서 못 가겠어요. 큰 나라를 작은 나라가 치면 안 되니까 못 가겠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하지만 결국 출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위화도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압록강변에 위화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다. 나는 그러면 차라리 요동 정벌을 하다 죽느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대를 돌려서 그대로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요, 정권을 장악해 나가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으로요, 정치적인 입지를 신진 사대부들은 아주 탄탄하게 다지게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을까? 정치적인 기반을 다졌으니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전법은요, 경기도의 땅에 한해서 시행이 되는데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토지 제도예요. 이걸 주면서 이제 현직 관리, 전직 관리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와 경제를 딱 잡은 우리의 신진사대부들, 급진파 신진사대부들, 그리고 이성계는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드디어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자, 대신에 고려 왕조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고려 왕조 유지해야 돼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에 반대했던 우리의 온건파들을 피로써 숙청해 나가죠. 자,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되고요.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으니 2년 뒤에 한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1394년 한양천도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양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딘지 다 아시죠? 서울이죠? 경복궁에 있는 그 경복궁 부근을 말하는데, 자, 이 경복궁 부근은요, 뒤에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요. 산이 쫙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적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는 한강이 펼쳐져 있죠? 교통이 굉장히 좋은 교통의 요지예요. 자, 이렇게 좋은 한양에다가 우리 정도전은요, 자신의 이상향인 바로 유교적인 덕목을 씌워 넣어서 한양을 유교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뒤에서 조금 더 한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조선 건국의 의의부터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건국 고려와 비교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것에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유교라고 하는 것. 특히나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는데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다라고 하는 의의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성리학은요, 왕도 마음대로 정치하면 안 되고요. 왕이 도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자, 왕이 어떠한 도리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고려와는 전혀 다른 비전과 이상을 제시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려까지만 해도요, 우리 굉장히 가문의 그 영향력이 중요하고 개인의 역량은 과소평가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선 건국의 의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 내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의의를 정리했고요. 제가 아까 한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옛날에 그려진 한양 전도입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면 산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외적 방어에 굉장히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앞으로는 사실 지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강이라고 하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도전은 한양을 완전히 유교 도시로 세팅해 나가는데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다가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오른쪽에다가는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라고 하는 걸 세워 나가요. 그리고 도성이라고 하는 이 수도를 소통하는 사대문에다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이예지라고 하는 덕목을 붙여서 도성 사대문에 갖다가 이름 짓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도전이 한양을 철저하게 유교도시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조선이 하나하나 국가답게 통치기 틀을 마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기틀의 마련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와 성종 이렇게 4명의 국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종부터 보겠습니다. 태종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자기까지 왕위 계승권이 오지 않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태종이 형제들을 죽여나가는 바로 왕자의 난을 2차례 걸쳐서 형제들의 피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자,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정말 힘들게 왕이 됐으니 이 왕권을 강하게 지켜나갈 거야 라고 하는 야욕을 보이게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정책에서 왕권에 대한 그의 엄청난 집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태종은 신하들이 사사로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병 제도를 혁파해 나가요. 자, 그래서 사병을 폐지하게 되니까 태종이 자기 중심으로 군사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 적절하게 잘 거쳐야지 왕권 강화가 가능하거든요. 자, 태종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호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고안하게 돼요. 자, 호패법은 뭐냐면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들은 반드시 신분증과 같은 호패를 차용하고 다녀야 되는 법인데 현대판 민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호패법을 통해서 세금 징수 수월하게 해주고 군역 확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태종의 왕권 강화와 바로 직결돼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우리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던 태종은요. 왕 밑에 있는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좀 약화시켜 나가고 싶었어요. 신권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에게 도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신권의 가장 대표격인 의정부를 왕따시키자. 그리고 의정부 밑에 있는 육조와 다이렉트로 정치를 할래. 자, 이렇게 해서 국왕 중심의 국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자, 우리 태종의 정치 업적을 한번 보세요. 사병을 협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고 의정부를 왕따시켜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틀이 탄탄하게 만들어진 그 토대 위에 우리 성군 세종이 집권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사랑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신권과 왕권이 조화되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청리학을 채택한 국가인데 우리 아빠가 너무 왕권만 강화시켜 나갔어. 나는 다시 왕권과 신권을 조화해 나갈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의정부 기능 약화시킨 걸 다시 강화시켜 나가요. 자, 그래서 의정부라고 하는 신권 그리고 왕권을 조화시켜 나갑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좋아했고 사랑했던 군주였기 때문에 학술기관으로, 연구기관으로 우리 집현전을 설치하죠. 자, 이 집현전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요.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연도와 반포된 연도가 꽤 차이가 커요. 그 이유는 뭐다? 그만큼 신하들의 반발이 거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우리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굉장히 공부를 좋아해서 유교 경전에 대해서 신하와 왕이 서로 스터디,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인 경연을 실시해요. 너무 경연을 사랑했대요. 너무 많은 경연을 열어서 신하들이 너무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세종대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문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조와 성종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어떻게 조선의 통치 기틀이 마련됐는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조라고 하는 임금은요, 사실 세종의 2번째 아들이었어요.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은 문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병약해서 일찍 죽게 되고요.
그 문종의 어린 아들이 단종인데 이 단종의 왕위에 올랐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권력욕이 강했던 세조의 먹잇감이 돼서 단종이 쫓겨나게 되고 세종이 자신의 조카의 왕권을 빼앗아 옵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계유정난이죠. 자, 계유정난으로 피를 묻혀서 왕위에 오르렀던 우리 세조는요, 이제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태종과 비슷하죠. 자, 우리 그래서 태종이 했던 것 똑같게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자, 의정부의 권한을 다시 약화시켜 나가요. 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으니까. 그리고 집현전, 경연 이런 데에서 바른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집현전과 경연 다 폐지하게 되고요. 결국 국왕에 대한 권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약간 그 주제를 바꿔서 경제적인 파트에서도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당시에 과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수조권을 줄 토지가 부족해졌어요. 국가 재정이 굉장히 좀 약화된 그러한 상황이었어. 자, 그래서 세조는 생각한 거야. 이제 전직 현직 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주겠다. 자, 그래서 시행했던 법이 바로 뭐다? 직전법이다. 이제는 수조권을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왜? 국가 재정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 직전법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세조는 군사제도 정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정책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조고요. 우리 세조의 손주인 성종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종은요, 자, 일울성자를 써요. 이 일울성이 뭐예요? 완성을 의미하죠. 자, 통치체제를 완성한 국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성종의 업적은요,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업적입니다. 사실 이 경국대전은요, 할아버지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이 되었는데, 자, 그 긴 대장정을 성종 때 완성시킨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아주 훌륭한 기본 법전을 갖게 됐고요. 이건 법전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유교적인 법치국가의 토대가 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마련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성종은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요. 여기서 학술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공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세종대왕처럼 경연을 부활시켜서 경연에서 열심히 유교 경전들을 공부해 나가요. 자, 이게 바로 성종이고요. 우리 지금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사실, 그리고 건국 과정 같이 살펴보셨고요. 태종,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세조와 성종이 어떻게 국가의 통치 기틀을 닦아나갔는지 근 100년의 역사를 빠르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이렇게 여러 개의 사건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요, 우리 정확하게 순서 배열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배열해 볼게요.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와야 될까요? 그쵸? 위화도 회군이 와야 될 거고요. 자, 신진사대부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과전법. 이렇게 순서가 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그쵸? 조선 건국.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가 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천도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됐어요. 자, 그럼 1번부터 4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온건파 사대부가 제거되었다. 너무나 맞는 질문이죠. 나 한양천도 교통이 편리하고 외적 방어에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수도로 정하였다. 너무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너무 맞는 내용이고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정권을 장악한 사건, 위화도 회군 맞죠? 자, 너무 1번부터 4번은 깔끔하게 맞았어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조선 4대 국왕이래요. 난 4대 국왕이 누군지 모른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업적이 자세히 적혀 있죠? 집현전을 설치하고 경연을 실시했던,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의 국왕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시죠. 자, 세종의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홍문관을 설치한 건 누구예요? 성종이죠. 성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세종대왕의 업적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건데 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성을 위해서.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완성. 바로 누구예요? 성종 되겠죠. 육조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권을 약화시켰던 국왕 2명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죠? 그쵸? 태종과 세조가 있죠? 자, 이 둘은 피를 묻히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권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정부를 왕다시키고 육조를 바로 다이렉트로 정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자, 이거 누구죠? 그쵸? 우리 태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조선의 건국 그리고 조선의 기틀을 세웠던 4명의 국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데 지금 공부한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암기할 내용 채워주시고요. 추가적인 문제들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안녕.